살롱 트렌드 컷 2회차 강의 시작할 건데요. 1회차 강의와 거의 같은 스타일의 원랭스 스타일인데 1회차 때는 기장이 긴 기장이었다면 2회차 오늘 하실 스타일은 어깨 위로 올라가는 단발에서 앞쪽이 약간 길어지는 전대양 라인에서 앞머리 쪽 여자분들 단발머리 하실 때 앞머리 쪽에 느낌을 예쁘게 뺄 수 있는 그런 방법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면 반과 후면의 반을 따라서 나눠주시고요. 이렇게 위어 백포인트에서 두정부를 향한 긴 선을 타서 나눠줍니다. 항상 원랭스 느낌의 커트를 들어가실 때는 아시겠지만 고개가 들어져 있는 상태로 내가 섹션을 비치를 해서 커트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손가락이 약 15도에서 30도 정도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델의 고개를 약간 숙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앞쪽이 미세하게 길어지는 전대양 라인을 연출할 것이기 때문에 섹션은 너무 과하지 않은 A라인, 약간 앞쪽으로 흐르는 섹션을 타서 커트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섹션은 약 1cm에서 2cm 정도. 네이프 부분의 모량에 따라서 섹션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네이프의 모량이 많을 경우에 섹션을 많이 잡으시게 되면 커트를 하실 때 네이프 부분의 모량이 많으면은 커트를 하면서 끝선이 깔끔하게 빠지지 않고 좀 울퉁불퉁하게 나온다든지 그럴 수 있으므로 항상 첫 가이드 섹션을 너무 많이 잡지 않고 자신이 정확하게 커트할 수 있는 정도의 모량을 가지고 커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손으로 잡아서 커트를 하게 될 경우 약 손가락 하나 정도의 층이 네이프 쪽에서 생길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원랭스 느낌의 단발 커트를 할 때는 홈컷을 이용해서 그리고 또 동양인 특성상 그 네이프가 약간 점핑돼서 나는 머리들 있죠. 제비추리가 있다든지 그런 모발들은 텐션을 너무 과하게 주고 커트할 경우 100% 딸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빗살도 내가 점핑해라 그러면은 약간 얼렛살로, 점핑되지 않는 자연스럽게 난색하라 그러면 고운살로 빗질을 해서 텐션 컨트롤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첫단 커트가 끝났으면 약 1에서 2cm 정도 마찬가지로 타고 올라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커트를 할 때 너무 섹션 라인에 딱 맞춰서 커트를 진행하려는 습관들이 있는데 사람 머리는 모든 부위에 머리가 균일하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약간 부분적으로 점핑되는 부분이 항상 있기 때문에 너무 섹션 라인을 딱 맞춰서 자르는 것보다는 전 섹션보다 한 2-3mm 정도만 길게 커트 해주시는 게 나중에 블로우 드라이를 하고 나왔을 때 좀 삐져나오는 부분은 잘라내면 되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는 게 깔끔하게 라인이 잘 나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이 약간 길어지는 라인이므로 살짝 바깥쪽으로 내려갈수록 손가락이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으로 해주면 가이드 라인보다 가이드에 너무 여기 보시면 지금 가이드가 보이실 텐데요. 가이드가 눈에 보일 정도로 자르는 게 아니라 가이드가 약간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까지 내려간 후에 커트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이드는 여기 있지만 가이드보다 약간만 더 길게. 사각 커트 하시고 나서는 좌우 길이를 비교를 해주셔야겠죠. 그럼 이렇게 커트 하시고 나면 이 섹션을 다시 세로로 잡으면 어떤 느낌이 나냐? 밑 섹션에 비해서 약 2-3mm 정도 길어지는 느낌이 생깁니다. 그러면 안쪽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특별히 집에서 머리 드라이 하거나 하지 않으셔도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가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고요. 양쪽 기장 비교를 해보시고 약간 삐져나오는 머리나 좀 긴 부분들은 그대로 잡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전체적으로 백의 느낌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옆머리 사이드 부분에 커트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사람 모발은 헤어라인이 약간 앞으로 갈수록 위로 타고 올라가는 라인이고, 이제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귀가 있죠. 귀가 있고 동양인들 모발 특성상 또 묶으시는 분들이 그게 굉장히 좀 심한데, 뒤로 머리가 모류가 누워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섹션 라인에 그대로 똑같이 맞춰서 커트를 하게 되면 드라이 하고 났을 때 뭐 0.5에서 1cm 정도 짧아지게 되면 이렇게 앞으로 흐르는 전대각 느낌의 원래스 커트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사도라 느낌의 후대각 느낌으로 올라간다든지 혹은 너무 평행으로 맞춰져 버린다든지 그런 실수를 범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고객과 상담을 했을 때 이 고객이 원하는 이미지가 앞으로 흐르는 느낌인지 혹은 뒤로 흐르는 느낌인지 혹은 내가 디자인한 스타일이 어떤 느낌인지를 항상 생각을 하시고, 그런 점핑되는 머리, 항상 저는 커트하기 전에 이 부분에 머리가 어떻게 뜨는지 혹은 앞머리에 가마가 있진 않은지 뒷머리에 제비추리가 있진 않은지 백이 갈라지진 않는지 머리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가르마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항상 먼저 고객들과 상담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컨설팅을 해 주셔야 작품의 완성이 됐을 때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섹션은 첫 가이드 시작 섹션이므로 한 1cm 정도 약간 작게, 뒤에까지 좀 넓게 잡아주셔도 되겠죠. 가이드가 필요하니까. 이 위그 같은 경우에는 옆머리가 많이 이렇게 점핑되는 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편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앞쪽으로 흐르는 라인으로. 손가락 끝이 약간만 내려가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보통 대부분 이제 손가락 이 핑거를 잡아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 첫째, 둘째 마디까지는 빈틈이 없이 잘 들어가는데, 저도 그렇지만 보통 이 중간 부분이
틈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틈이 있는 걸 사람마다 다르지만 틈의 크기라든지 혹은 뭐 틈의 위치라든지 손가락의 이런 틈새 사이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자신의 단점을 정확히 알고 앵글을 잡으셔야 실패하지 않는데, 이걸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제가 여기서 한꺼번에 잡아가지고 커트를 할 경우, 지금 이렇게 잡았을 때 이 패널의 가장 왼쪽 가장자리는 텐션이 풀려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텐션이 강하게 들어가 있죠. 여기서 만약에 똑같이 커트를 해버리게 될 경우, 나중에 놓고 빗질을 해보면 텐션이 풀려 있던 위치 모발의 가이드를 잡고 커트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모발은 100% 올라갑니다. 이런 실수를 항상 주의하시려면은 내가 벌어지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판단을 하시고, 뭐 2마디 정도, 보통 사람은 거의 2마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마디 안에서 항상 커트를 하실 수 있도록 2마디까지만, 2마디 안에서 커트가 진행이 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떨어뜨리면 파먹을 일이 없죠. 사이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전 섹션보다 약 한 1, 2mm 정도만 좀 길어지는 느낌으로. 사이드는 모량이 많지 않으니까 위쪽 모발은 그냥 굵은 살로 가볍게 빗질을 해서 커트 해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가락은 뒤집지 않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느낌으로 잡아서 커트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로 판넬로 잡아보았을 때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미세하게 위쪽이 약간 더 짧은 단차가 생기는데, 사실 이렇게 봤을 때는 크게 그런 부분이 티가 나지가 않죠. 만약에 이걸 내가 똑같이 가로 판넬로 잡아 내려서 이걸 똑같이 맞춰서 잘랐다고 하면 나중에 말리고 나서나 블로우 드라이 하고 난 후에 분명히 이 윗모발이 더 짧아지겠죠. 그러면 원렉스 느낌이 아니고 잔층이 생겨버립니다, 끝에. 반대쪽 커트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패널을 제가 한꺼번에 잡고 잘라버린다면 이렇게 텐션이 풀린 부분은 길어지는 오류가 생기겠죠. 항상 내가 2마디 안에 넣을 수 있는 만큼의 모량만 가지고 와서 2마디, 2마디. 먼저 커트 하시고 나면 좌우 모발의 길이를 체크를 해줍니다. 항상 똑같은 부위에, 같은 부위에 있는 머리카락을 갖고 와서 체크하셔야 돼요. 체킹에 들어갑니다. 각 섹션의 넓이는 약 2cm 정도. 너무 많이 잡지 않도록 주의해서 커트해줍니다. 이제 커트하시고 다시 한번 전체적인 기장을 비교를 해주셔야겠죠. 긴 부분만 맞춰서 커트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스타일을 하실 때 위에서 머리를 들어서 자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가르마를 탄 부위에서 가장 긴 머리가 나오면서 코너가 생기는데 이거 자르시면 안 됩니다.
자르시면 넘어갔을 때 자른 부분에서 층이 생겨버리겠죠. 그래서 고객이 타고 다니는, 그러니까 이런 단발 느낌의 스타일을 하실 때는 고객이 타고 다니는 가르마가 어떤 가르마인지, 그쪽으로만 타고 다니실 건지, 왔다 갔다 하실 건지, 계속 바꾸실 건지, 그런 거에 따라서 맞춰서 커트를 해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것으로 베이스 커팅은 끝났고 머리를 좀 말리고 질감 처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볍게 드라이가 끝났고 지금부터 질감 처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감 처리는 뭐 특별히 어떤 공식이 많이 있다기보다는 약간 감성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은데, 내가 무거운 부분은 좀 가볍게 만들어주고, 좀 가벼운 부분은 약간 무거운 느낌이 들 수 있게끔 다른 부분을 처리를 해주고. 지금 보면은 그냥 원형스로 커트만 해놨기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무겁죠. 딱히 어디서부터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정해진 건 없는데 보통 사이드부터 들어갑니다. 지금 이쪽 가르마가 오른쪽에 있고 머리가 왼쪽으로 넘어오는 머리이기 때문에 왼쪽이 오른쪽보다 많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왼쪽에서는 레이어의 형태로 질감 처리를 들어가 주셔야 좀 차분한 느낌을 줄 수 있겠죠. 끝선에 무게가 살아있는 게 이쁜 스타일이므로 끝선 질감 처리는 그냥 포인트 커트로 많이 무거운 부분만 살짝만 소프트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무거운 부분은 포인트로 약간만 소프트하게. 앞쪽 머리는 좌우로 사이드 싱링을 넣어서 좀 더 모발의 흐름이 좌우로 생기기 쉽도록. 너무 많이 들어가면 푹 파먹을 수 있습니다. 가볍게. 이렇게 원헬스 라인을 잘랐을 때 제일 헤비한 부분이 이렇게 네이프 포인트, 이 부분에서는 좀 과감하게 질감 처리가 들어가도 되겠죠. 뿌리까지 깊숙이 질감 처리가 들어갑니다. 원랭스에서는 절대 뜰 수가 없습니다. 이건 위에서 눌리는 머리의 무게가 더 많기 때문에 뿌리까지 들어가 주셔도 전혀 뜨는 건 없죠. 단발머리 했을 때 지금 얘는 위그라서 잘 안 되긴 하는데 보통 귀 뒤로 이렇게 머리를 넘긴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일 사람들이 그 무거움을 많이 호소하는 부위가 바로 여기 귀 바로 뒷부분, 이어 백포인트 바로 뒤에 한 2cm 정도 되는 지점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차분해질 수 있도록 질감 처리에 들어가 주고, 아시아인 특성상 이 후두부 백 부분에 볼륨이 별로 없으므로 여기는 볼륨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는 질감 처리를 레이어의 형태로 들어갈 거고, 백으로 넘어갈수록 점점 그라데이션의 형태로. 뒤에 모발에 질감 처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레이어의 형태로. 질감 처리 해주면 머리가 약간 차분해지기 쉽겠죠. 같은 방식으로 한 두 번째 섹션까지는 진행을 합니다. 바로 잡아서 끝쪽으로 포인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이제 한 세 번째 섹션 정도부터는 이제 두상이 약간 꺼지기 시작하는 부위므로 레이어로 시작했다가 위에서부터 그라데이션으로 빠져준다든지, 그 다음 섹션부터는 볼륨감이 들어가야 되는 위치이므로 여기서부터는 바로 그라데이션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쪽에 무거운 부분을 약간만 소프트하게. 탑쪽 머리는 아시다시피 질감 처리가 너무 과하게 들어갈 경우 중간에서 부슬부슬하게 이렇게 지저분하게 뜬다든지 좀 날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는 어지간하면 질감 처리가 들어가지 않고요. 거의 끝쪽 엔드 테이퍼링이랑 한 중간 한 노멀 지점부터 그냥 가볍게 언더시닝만 들어가 주시면 겉단에 지저분함이 없이 질감 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질감 처리만 했는데 지금 백 전체적인 느낌을 보시면 이게 뒷부분을 지금 정면에서 촬영한 모습인데 오른쪽 그러니까 보시는 부분에서 왼쪽이죠. 왼쪽이랑 오른쪽을 비교를 해보시면 왼쪽이 약간 더 차분하고 이 라인의 무게감은 남아있지만 이쪽처럼 이렇게 붕 뜨지 않는 좀 차분하게 떨어지면서 어떤 스타일의 형태를 갖는 머리의 움직임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탑쪽 머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더시닝으로 부력감만 살짝 만들어주고, 페이스 라인의 머리는 지금 보면은 사이드 시닝이 들어갈 때 이쪽 면이 잘리게 되면 앞에서 잔머리 같은 게 생길 수 있으므로 반대쪽 면에서 가볍게 슬라이드 커트나 이런 걸 이용해서 공간을 만들어주면 머리가 뒤쪽으로 흐르기 쉬운 형태로 되겠죠. 마찬가지 이 부분, 이 이어 백에서 네이프 코너 포인트까지 이어지는 부분, 이 부분이 모량이 가장 뭉치기 쉬운 부위이므로 잡아서 뜨지 않도록 레이어의 형태로 질감 처리를 들어갑니다. 백에서 그라데이션의 느낌으로 손이 나오면서 질감 처리를 해주면 이 부분에서 볼륨감이 만들어집니다. 이어 백 포인트에 가까워지므로 약간의 레이어를 가미한 상태에서 그라데이션으로. 다음 단 이제 한 이 정도 단부터는 거의 이어 백에 가까워지는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레이어에 맞춰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쪽으로. 그리고 이 백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커트가 끝났는데 좀 약간 더 무거운 부분이 생긴다 싶으면은 가볍게 그냥 전체적으로 들어주신 다음에 임팩트 같은 걸로 볼륨감을 부여할 수도 있겠죠.
점점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질감 처리하기 전에 어떤 그런 그냥 막 자른 것 같은 뭉툭한 느낌보다는 질감 처리를 끝내고 났을 때 이렇게 머리가 전반적으로 차분한 느낌이 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드라이 마무리한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이 앞으로 빠지는 느낌의 드라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드라이를 하게 되면 안으로 들어가는 드라이나 그냥 아웃컬 뻗친 느낌의 드라이는 뭐 많이들 이제 실습도 하시고 배우기도 많이 하실 텐데, 앞쪽으로 이렇게 뺄 때 느낌을 좀 이쁘게 빼는 방법이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약간 롤이 나오는 방향이 앞쪽으로 당겨지면서 들어와서 새끼손가락으로 잡아주고 그대로 뒤로 끌고 갑니다. 롤에 남아있는 열기로 이렇게 끝에 자연스럽게 실커를 잡아주는 건데요. 끌고 와서 새끼손가락으로 잡아주고, 이 손가락으로 잡아준 이 부분에서 리치가 생기기 때문에 드라이 하고 나서 떨어뜨리게 되면 이런 형태의 리치가 생기게 됩니다. 앞쪽으로 약간 조금 더 기장이 길다 그러면은 원랭스에서 앞쪽으로 약간 뻗치는 느낌으로 이렇게 스타일링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런 드라이 방법은 앞머리를 그냥 내가 일자로 당겨가지고 앞쪽으로 빼주게 되면은 앞머리가 앞으로 쏟아지면서 이렇게 툭 꺼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드라이를 해서 새끼손가락으로 이 중간 부분에서 리치를 잡아주면서 머리를 뻗치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얼굴 선을 따라 흐르면서 좀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